저기 지금 차 터졌어. 어떡해. 사람이 군다. 뒤를 돌아보니까 풍소리가 나고 전봇대가 같이 무너지면서 불꽃이 튀고 연기가 순식간에 이렇게 자욱해지고 갑자기 그냥 소리가 그냥 나면서 전기가 따따딱 나가더라고. 하여튼 뭐 대포 소리 같아. 같이 안 들어본 사람은 모르겠지. 네, 벌써 그제 오후였죠. 잠원동 신사역 인근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되며 차량 넉 대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당시 차량 한 대에 타고 있던 예비 부부가 참변을 당했는데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신호를 이제 대기를 하다가 철받은 건물에 예비 신부는 결국 숨졌습니다.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다고 하는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간단한 사고 어떻게 벌어진 겁니까? 그제 목요일입니다. 평일이죠. 네. 대낮입니다. 2시 23분. 그것도 서울 강남의 한복판 잠원동이었는데요. 그 길에 이 신호대기로 차량들은 정차돼 있는데 아까 보신 영상처럼 마치 무슨 폭발인 줄 알았어요. 건물 잔해가 30톤 규모로 쏟아져 내리면서 차량 3대를 덮쳤고요. 지금 사망자 1명에 이 부상자 3명인데 1명은 중상, 2명은 경상인데 이 사망자와 중상자가 한 차에 타고 있던 예비 부부로 알려져서 정말 많은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평일인데 이 남성, 예비 신랑이겠죠. 공기업의 직원입니다. 휴가를 내고 예비 신부와 함께 이 결혼 예물인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었다. 그러니까 부모님 말에 따르면 한 2년 정도 교제를 했고요. 네. 결혼 날짜를 잡아서 내년 2월에 결혼할 예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다툰 적 없이 사이좋은 예비 부부였는데 지금 안타깝게 이런 일을 당해서 정말 이게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 이런 상황에 맞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지금 이제 많은 국민들이 황당해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정말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가던 중에 이런 참변을 당하게 된 건데요. 이 딸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아버지는 장난 전화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경찰관으로부터 경찰관이라고 신분을 밝혔지만 장난 전화인지 알았고 결혼을 하기로 한 애가 있어요. 걔가 오늘 예물을 찾으러 가는 날이에요. 사고가 났다, 건물이 무너졌다. 이게 황당한 거예요. 참 황당하더라고요. 안전조치를 어떻게 했길래 2월달에 결혼할 애들이 예물 찾으러 가서 예비신랑도 지금 다쳐가지고 상태가 어떤지 알지도 못하고 애는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고 활짝 피지도 못하고 결혼할 애를 갖다가 저 세상으로 보내는 내 심정은 지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멍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요.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결혼 반지를 찾으러 간 딸이 사망했다. 이런 전화를 받는다면 이 부모의 마음이 정말 어떨지. 장 교수님도 좀 이 사고 소식 듣고서 좀 어떤 생각을 좀 하셨는지. 상상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우리가 네. 감히 이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 고인의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신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장난전화인 줄 오죽하면 장난전화인 줄 알았다라는 표현을 쓰겠어요. 믿기지 않은 일이었던 거죠. 게다가 딸을 시집 보낸다는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결혼을 할 때 부모들 입장에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정말 갓 태어났을 때부터 모든 과정이 떠오르고 이제 우리 딸이 다 커서 시집을 가는구나 또 한 가정의 엄마가 되겠구나 여러 생각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게 미래가 싹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정말로 아마 전 지금도 자고 일어나면 이게 꿈인가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네, 철거업체 관계자들이 이제 사고가 발생한 날 밤에 유족을 이제 찾아가 무릎을 꿇는 사진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유족 입장에서는 너무 황망해서 아무런 그쪽 철거업체에서 찾아오면 그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원망할 단계도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도 아직은 생각을 못할 단계라고 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사고가 나면 가해자 치러볼 수 있는 과실이 있는 측에서 와서 무릎 꿇고 빌지만 이건 전형적인 인재 아닙니까? 와서 100번 빌고 1000번을 빌면 그런다고 해서 정말 돌아가신 분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소중한 가족분이.
그래서 이거 자체에 진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철거를 하게 되면 철거 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철거 계획서 제출했는데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하고 반려를 했어요. 한 번은 반려가 네. 되는 근데 반려를 하니까 그러면 각 층마다 잭 서포트, 그러니까 받쳐주는 지지대를 10개씩 설치하겠다고 다시 보강하겠다고 냈는데 네. 결과적으로 사고가 나서 보니까 잭 서포트가 한 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네, 잭서포트 얘기는 나중에 좀 네, 더 네. 자세히.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보면 이행 계획서대로 철거가 되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그런 이행을 안 했으면 결국 인재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럼 인재 본인들이 정말 잘했다고 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잘못된 안전의식, 안전기준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런 참담한 결과를 낸 것이기 때문에 뭐 사죄는 사죄지만 법적인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겠죠. 예. 네, 어제 오후 현장 합동 감식을 했는데요.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좀 얘기가 나왔습니까, 장 교수님? 예, 사고 원인 일단 1차 현장 조사 결과 아직 2차 정밀 합동 감식은 이루어지지 네.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잔여물들 다 치워지지 않은 상태여서 일단 1차 현장 조사했던 것, 그리고 굴착기 기사의 진술, 그리고 주변에 있던 CCTV를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나온 원인으로는 일단 가설 지지대가 무너졌고 지상 1층에서 2층 사이에 있는 기둥 보가 손상된 그래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 근데 우르르 이제 무너지면서 한쪽으로 하중이 밀리다 보니까 아까 예. 뭐 잠시 지지대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제대로 된 지지대가 있었더라면 하중에 쏠려도 지지를 해줬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원칙대로만 했으면 안 생겼을 사고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인명피해까지 일으키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라는 부분은 정말 책임 소재를 떠나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결국엔 뭐 서울 한복판에서 인재로 예.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사고인데요. 최영일 평론가님, 네. 사실 가림막뿐이 없었다. 맞습니다. 아직 뭐 정확하게 파악된 건 없습니다. 근데 앞서 김광선 변호사도 말씀을 하셨지만 네네. 이 지지대 잭 서포트라는 게 없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 있다. 이 잭 서포트라는 게 뭡니까? 네, 그러니까 건축물 전문가들이 네. 다 이구동성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아까 계획서에도 그것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설치가 안 돼 있는 것으로 네. 최종 확인이 됐고, 이 잭 서포트라는 게 간단하게 보시면요, 그냥 실내에 바닥하고 천정을 이렇게 가로짓는 옷걸이 설치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예, 그럼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사로 조절을 하잖아요. 꽉 끼도록 만드는데 그러한 기둥을 한 층당 10개씩 설치하면 예. 이 천정과 바닥에 하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무게를 분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저것이 반드시 필요한 건물 철거 과정이었는데 잭 서포트가 없었다. 잭 서포트가 가로 세로로 복잡하게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또 시스템 서포트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건물 철거나 건물을 보강할 때 반드시 쓰는 장치예요. 일전에 강남에서 모든 사무실을 철거한 건물, 대종 빌딩이라고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때도 이제 마찬가지. 보가 위험하기 때문에 하중이 아래로 쏠릴 수 있다. 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삼풍백화점도 사실은 이 하중이 지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폭삭 내려앉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마찬가지의 지금 이치인데 그 안전장치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주변 주민의 목격담으로는 이미 여러 날 전부터 배불뚝이처럼 건물이 휘어져 있는 게 육안으로도 보였고 전날에도 시멘트 조각들이 우수수 떨어져 내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안전관리는 전혀 돼 있지 않는 전형적인 인재였다고 봅니다. 네, 이제 정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고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부분을 보면 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안전 수칙이나 장치들이 없었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가족은 정말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강남하면은 전 세계에서 아는데 건물 철거하는데 건물이 넘어갔다 쓰러졌다 백주 대낮에 이런 안전 불감증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항상 딸내미 타던 말 운전 조심해라 운전 조심해라 운전 잘못도 아니고 신호대기에 정지해서 안전하게 했는데 안전불감증 이게 매스컴에서만 들은 얘기인 줄 알았어요. 이러한 사고는 일어나면 안 돼요. 안전조치를 취하고 건물을 철거를 하든지 행인들의 문제가 없게끔 조치를 취하고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이거는 모르겠어요. 관리 감독이 됐는지.
사실 이 철거 과정을 자세히 알고 있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잘 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 잘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네. 사실 이런 부분에 뭐 안전수칙을 잘 못 지켰다. 건물을 짓거나 또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경우에 이 처벌이 굉장히 강력한 편인가요? 아니면 좀 느슨한 편인가요? 근데 일반적으로 저런 안전 기준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면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 사망하면 치사죠. 예. 그리고 상해를 입게 되면 치상인데 이게 과실범위 때문에 형량이 이렇게 높지 않아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대부분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짚고 넘어야 할 것이 건축법에 보면 말이죠. 이러한 철거를 하겠다고 이행 계획서를 넣으면 거기에서 이제 지자체 단체에서 심의를 해요. 네. 근데 심의를 하는데 서류를 심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신고제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지고는 철거하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반려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반려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고 써낸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문제가 있으니까 잭서포트 10개씩 층마다 설치겠다고 써냈잖아요. 써내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설계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원칙적으로 지자체에서 정말 잭서포트를 설치했는지를 가서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데 이게 신고제다 보니까 이런 사고가 터지고 나서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가 되면 그때 거기에 대해서 징벌을 하는 그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안전에 대한 그런 대책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말이죠. 집을 짓는 거 아니면 건물 짓는 것도 굉장히 안전이 중요하죠. 예. 그런데 철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대해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하는 그런 것들이 소홀히 돼 있다. 물론 이행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위반으로 아마 민사적인 것도 됐고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나 치상으로 처벌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거 자체는 이제 사후 약방문이지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사실 요즘 도심 재생이다 이런 부분, 그리고 도심에 노후화된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철거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또 우리가 지금까지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이 정부 당국이나 각 지자체 다시 한번 이 검토나 자세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